한국은행의 섬뜩한 경고라. 역사상 최악 사건 뭘까요? 잠재 성장률입니다.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을 보면 2024년에서 2026년 2.0%입니다. 야,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노동의 요소, 자본의 요소, 총 요소 생산성 이것을 가지고 잠재 성장률을 예측을 하거든요. 그런데 2024년에서 2026년까지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은 2.0%입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1년에서 2005년까지가 5%였거든요. 예. 그리고 말입니다. 떨어졌다 하더라도 2016년에서 2018년에도 2.4%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서 2023년에 2.1%까지 떨어지더니 급기야 이제 2%까지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문제는요. 왜 다가 아니냐? 여러분, 앞으로는 더 심각해집니다. 2025년에서 2029년에는 1.8%, 2%도 깨진다는 이야기고요. 예, 2030년에서 2034년은 1.3%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2035년에서 2039년 1.1%예요. 문제는 2040년이 되면요. 0%대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예, 2040년에서 2044년까지는 0.7%, 2045년에서 2049년까지는 0.6%. 최악이죠. 여러분, 시간은요. 2030년 언제 오나 하지만 금방 옵니다. 2040년 언제 오냐 하지만 금방 옵니다. 그런데 성장률이 마이너스대로 내려간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 최악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이 마이너스로 내려간 적이 0점대로 내려간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더 가면 마이너스로 또 내려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 자본의 요소든 노동의 요소든 총 요소 생산성이든 최악으로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특히 말입니다. 예, 자본의 요소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지만 노동의 요소, 저출산은 지금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게다가 총 요소 생산성, 요즘 기업에 가면요. 사장만 지금 바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노조라는 게 생겨서요. 직원들은 그냥 느긋합니다. 사장만 일주일에 뭐 100시간까지 일하고요. 뭐 120시간도 일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노조는요 52시간 일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총 요소 생산성이 올라갈 턱이 있겠습니까? 안 올라가지. 사장만 안달이 났다니까요. 어떻게 하든 회사를 살려보자. 어떻게 하든 회사를 더 크게 만들어보자. 그렇지만 사장만 가지고는 힘들죠.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예, 자본의 요소는 어떻게 막을 수 있다니까요. 노동의 요소, 저출산의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총 요소 생산성, 뭔가 기업을 혁신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의 마케팅을 높이고 기업가의 도전 정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이게 다 총 요소 생산성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요소를 각각 요소의 생산성을 높이는 건데 생산성을 높이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점점 침몰한다. 이러다 대한민국 망한다. 이런 말이 그냥 쉽게 나오잖아요. 요즘은 쉽게 나옵니다. 과거 여러분 제가 2019년 2020년 이때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이러다 대한민국 망한다는 이야기가 가끔 나왔습니다. 지금은 한번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이러다 한국 망한다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제가 예측했던 대로 지금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주요국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 보시면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대한민국보다 높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은 2.0인데 미국은 2.1이에요. 미국처럼 말입니다. 거대한 경제가 잠재 성장률이 우리보다 높아요.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말이 돼요. 왜? 대한민국은 그만큼 침몰해 가니까. 일본 보세요. 일본을 보면 진짜 심각하죠. 잠재 성장률이 2024년 0.3%입니다. 제가 일본까지 그려 놓은 이유는요. 대한민국이 결국 일본을 따라갑니다. 보세요. 그래프의 모양새가 비슷하죠. 일본하고. 그래프의 모양새가 비슷하죠. 일본하고 빨간색과 주황색이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대로면 일본 전체를 그대로 밟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에요. 실제로도 여러분, 실제로도 이 잠재 성장률을 뒷받침하는 우리 성장률 전망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올해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올해는 어떡하든 잠재 성장률 2%인데 2.1%니까 잠재 성장률보다 한국은행은 성장률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당초 2.2%에서 2.1%로 0.1%포인트를 낮췄지만 그래도 잠재 성장률보다 높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연구기관들도요. 정부도 2.2%, 한국개발연구원 KDI나 금융연구원, 국회예산처 그리고 산업연구원은 2.2%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보다 좀 높게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년입니다. 내년. 예, 내년은요. 지금 잠재 성장률보다 월등하게 낮습니다. 2%의 잠재 성장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CT은행, 투자은행은요. 1.6% 예상합니다. 여기에다가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 이 단서를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 1.6%가 아니라 그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잠재 성장률보다도 한참 낮게 성장한다는 뜻인가요? 이것은 진짜 역사적으로 최악의 또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성장률이 최악인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한국은행이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은 구조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여러분 구조적 위기라는 말이 진짜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구조가 잘못되면 아파트가 붕괴하죠. 구조가 잘못되면 건물도 붕괴하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라도 구조적 위기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나라도 붕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뼈대가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반도체가 무너지고 자동차가 무너지고 조선이 무너지고 석유화학이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구조적 위기라는 것은요. 저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이 구조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생산성을 높이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과거의 전통적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새로운 미래를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성장 모델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요. 노와 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광과 민이 또 하나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구조적 위기를 구조적 개혁으로 바꾸고 구조적 변화로 바꾸면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각자 자기 길만 가요. 너는 너대로, 사는 사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그러면 와장창 박살이 난다는 것도 우리는 한 번쯤 알아야 될 겁니다. 지금은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너는 너대로, 사는 사대로예요.
예. 그리고 정부는 정부대로, 정부는 기능이 지금 없어졌고요. 민간은요, 민간은 그야말로 뿔뿔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놓고 보면 최악의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비상사태라고 하잖아요. 이러다가 비상사태를 잘 견디지 못하면 와장창 개박살 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본업에 충실하면서 현금을 쌓아가는 게 가장 좋다고요. 정치적 어떤 저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정치적 혼란에 우리가 편성해서 움직일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혼란이 사회적 혼란으로 가고 이 사회적 혼란이 경제를 무너뜨릴까 봐 걱정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열심히 굳건히 묵묵히 해가는 것, 그게 지금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오늘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